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국고초 오부 시작하겠습니다. 2주 만에 뵙네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다시 2주 만에 오면서 기분 좋게 이제 방송하러 준비하러 왔는데 간밤에 미증시가 많이 빠져서 여러분들도 걱정도 많고 저도 기분이 속 좋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도 좀 살펴보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 시장 정말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3,600선 넘어섰고 또 제가 반도체 전성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드리는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이 아주 압도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관련한 종목군들 우리가 또 얼만큼 성과를 내고 있는지 또 관련해서 좀 주목할 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잠시 뒤에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간밤 미증시부터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재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로 미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거 정말 많이 빠졌어요. 다우가 1.2%, 1.9%, 나스닥은 무려 3.5%니까 정말 많이 빠진 것이죠. S&P 500도 거의 3% 떨어졌습니다. 좀 질이 안 좋은 거는 반등 없이, 낙폭을 줄이는 거 없이 그대로 수직으로 빠졌다라는 것이 되겠죠. 일단 하락의 이유는 아침에 일어나서 많이 이제 접하셨겠지만 중국이 히토리 수출 제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미국의 이 중국 그 선박 있잖아요. 선박 그 수수료 이것도 좀 수수료 부과 이것도 좀 불만이 있었고 칩 수출 제한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는데 아무튼 히토리 수출 제한 이거는 미국의 정말 아킬레스건 아닙니까? 항상 미중 무역 간 어떤 협상의 가장 중국이 손에 쥔 가장 확실한 카드가 또 그건데 그 부분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여기에 트럼프가 곧장 반응을 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가 좀 편하지는 않으실 거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곧장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었느냐?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면 처음에는 개장 전에 사실은 히토리 수출 제한 소식이 좀 있었지만 사실 시장이 보합선에서 좀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나오면서 이달 말에 있을 에이펙에 갈 필요가 없겠다. 네. 시진핑을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비춰지는 거죠. 그러면서 장 끝나고 나서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추가로 관세 100%를 부과하겠다. 언제부터? 11월 1일부터. 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악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짧은 평가 그리고 속보로 전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의 회담은 모르겠지만 그곳에 갈 것이다라는 내용이 이제 속보로 떴습니다. 그건 뭐냐면 에이펙에 참석하겠다라는 게 되겠죠. 그런데 미중 정상 간의 어떤 협상이 없을까?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요.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국도 여지를 남겨뒀어요. 뭐냐면 히토리 수출 제한은 12월 1일부터 시작이 된다. 미국은 추가 관세 100%를 11월 1일부터 부과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일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어찌됐든 미국 시장은 근래 들어서 사실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담감도 좀 가지고 있고 여기에 셧다운 이슈라든지 사실은 최근에 이게 셧다운 악재는 주가에 거의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서 차익 물량을 쏟아냈다. 그런데 조금 많이 빠졌다는 거죠. 지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다우지수입니다. 1.9% 떨어졌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좀 무겁습니다. 이런 음봉 하나 맞으면 정말 정신이 없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인 하락 신호로도 볼 수도 있고 굉장히 좀 무거운 신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게 하나 나왔다라고 해서 미증시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꺾여 내려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입니다.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차트도 보시게 되면 대략 한 3.5%가 떨어졌어요. 이거는 정말 좀 무겁습니다. 보합선에서 머물던 지수가 거의 밑꼬리가 없이 수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좀 빠졌다가 돌아설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미중 무역 전쟁은 사실 지난 4월 달에
시장을 이런 식으로 급락을 시키고 폭락을 시켰습니다. 이때는 굉장히 신선한 악재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난 3월과 4월에 이때만큼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까? 그 의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지를 남겨둔 거죠. 화가 좀 났어. 그죠? 나셨어. 그래서 나 시진핑 안 만나. 에이펙 안 갈 거야. 하지만 곧바로 또 속보로 전해졌죠.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갈 것이다라고. 그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뭘 생각하냐면 타코. 그죠? 예, 우리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악재가 있을 때마다, 그죠? 뭐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이라고 해서 항상 겁을 먹는다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오히려 그 악재가 기회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생각해보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잡음이 조금 이어질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은 좀 감안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저 개인적으로는 에이펙에 오겠다. 그것까지는 좀 열려 있고 중국도 12월 1일을 수출 제한 시기로 이제 정했고 미국도 11월 1일부터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으니까 실에 대한 어떤 협상의 여지를 둘 다 양국가 모두 좀 남겨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반도체 쪽 한번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사실 미국 시장도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했고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간밤에 좀 빠져서 조금 무겁긴 하죠. 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예요. 제가 미국 반도체, 한국 반도체를 정말 오랜 시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투자를 이 시간 통해서 야,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고 이렇게 성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라고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천선에서 바닥을 만들고 이미 고점을 넘어섰다가 이번에 조금 빠졌어요. 얼마 빠졌냐? 6%가 떨어졌으니까 정말 아프게 떨어졌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이것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깨질 것이냐? 일시적으로 추가 조정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반도체 이 슈퍼 사이클이 일시적으로 미중 뭐 관세 잡은 이것이 지난 4월처럼 없던 게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되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당 부분 우리가 상당히 학습이 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반도체 쪽도 일시적으로는 뭐 조금 더 진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다시 돌려 세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의 이 진짜 슈퍼 사이클은 쉽게 이 불을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예,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반도체주들, 미국 반도체주들 설계해드리면서 또 얼마만큼의 또 성과를 냈는지 또 내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사실은 이 앞전에는 별 매력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중 무역 전쟁 시작하면서 이 악재로 해서 $110, $100, $120 이 부분은 먹을 폭이 생겼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기가 얼마냐면 110, 120, 뭐 130 요 정도 120 정도 되거든요. 이게 지금 $200 근처에 왔다가 지금 좀 간밤에 좀 빠졌습니다. 4.8% 정도 떨어졌는데 이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깨지고 내려가서 다시 지난 4월을 제한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진행형입니다. 다만 엔비디아는 지금 당장에는 이 가격대 제가 최근에 한 1, 2개월 동안 이 가격대에서는 솔직히 엔비디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으로도 대안을 많이 찾아드렸으니까요.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브로드컴입니다. 최근 들어서 브로드컴이 주춤합니다. 재료가 좀 빠져 있어요. 에이직 주문형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장기 투자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가가 얼마야? 우리 바닥 잡고 나서 벌써 90%나 올랐습니다. 제가 주가 오르면서 이거 $300 넘었을 거라고 했는데 $300는 갭으로 넘어섰고 그 이후에 지금 숨고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가셔도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300 아래로 내려온다면 이것 또한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와 인텔하고 경쟁하고 있는 회사가 있죠. 사실은 엔비디아 그늘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근데 이 종목은 유일하게 제가 이 시간 통해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지난 아마 7월 정도 됐을 거예요. 4월 달에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7월부터는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이네요. 자, AMD입니다. AMD.
네, 제가 4월 달에는 AMD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 국고초에서 저는 이 AMD를 엔비디아 후속 종목으로 그죠? 이 종목을 꼽습니다. 사실은 두 회사는 GPU 경쟁을 하지만 경쟁 상대가 애시당초 되지 않아요. 그래서 AMD는 상실 2등주로 말년 2등주로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지만 어떤 변화가 어느 시점에 만들어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게 이전 고점이 한 $200 정도 됩니다. 이게 120달러에서 170, 180 정도 왔다가 지금 $200를 넘어섰습니다. 어떻게? 오픈 AI와 손을 잡았다. 진짜 갑 중에 갑은 그죠? 갑 중에 갑은 엔비디아가 아니에요. 오픈 AI죠. 최근 들어서 오픈 AI와 관련된 재료가 만들어지는 종목군들은 거의 대부분 주가가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는 워낙 많이 올랐었고, AMD는 오픈 AI와 1천억 달러 규모의 GPU를 공급하겠다. AI 가속기를 공급하겠다. AMD는 그죠? AMD는 오픈 AI의 지분 10%를 10%를 준다. 이거는 정말 젠슨왕이 극찬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묘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AMD 주가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200 넘어서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사실 조금 숨고르긴 나올 수 있겠지만, 이거는 좀 멀리 갈 수 있게 이제 본격적인 레벨업을 한번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볼 건 뭐냐면 AMD는 삼성전자가 AMD의 MI350 여기에 HBM3 12단 이걸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수혜도 삼성전자가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사실 오픈 AI 재료도 있었고 또 AMD 재료도 가지고 지금 9만 원대 넘어선 거예요. 물론 추후에 AMD의 MI450 그러니까 HBM4가 적용되는 MI450에서는 삼성이 할지 SK 하이닉스가 갈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보죠. MU.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사실은 이 바닥권에서는 뭐 말씀을 드렸지만 본격적으로 왜냐하면 워낙 무거우니까. 근데 제가 이제 때가 왔습니다라고 했던 게 9월 첫째 주 국고초 방송이에요. 거기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때가 왔습니다. 이제 사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가 얼마야? 120달러, 130달러입니다. 그리고 200달러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가격 인상 소식도 좀 있고 지금 여러분들 뭐 소위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지금 재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D램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죠. 연초에 1달러 중반 정도 되는 지금 벌써 6달러 수준까지 왔습니다. DDR4 8G짜리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장기 추세는 지금 돌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장비단에 있는 거 몇 가지 볼게요. ASML. 전 세계 EUV 독점 장비 업체죠. ASML. ASML 제가 700달러 깨질 때 700달러 초반에서 이거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 너 얼마 봐? 나 1000달러 이상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000달러를 찍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지금 900달러 중반으로 조금 내려왔습니다. 사실 1000달러 이후에는 쫓아가는 거는 좀 무리였는데 지금 900달러 근접을 하고 있고 900달러 깨지면 오히려 기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외에 한번 이것도 한번 볼까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네. 일단 전 세계 주요 장비, 좀 핵심 장비 업체죠. 뭐 세정, 증착,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나 뭐 램 리서치나 다 비슷비슷한 회사들인데 이 종목도 저희가 아마 9월 달에 램 리서치나 다른 종목군들, 장비단에 있는 종목군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올라서고 200달러 넘어섰는데 이제 220달러 다시 좀 눌려서고 있어요. 그래도 흐름이 완전히 깨졌다라고 볼 수는 없어. 오히려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여기에 WDC 하나 볼게요. 웨스턴 디지털. 웨스턴 디지털 주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HDD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급 부족이죠. 그러다 보니까 웨스턴 디지털도 견적 중단을 하겠다라고 그죠? 이미 밝혔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의 자회사 샌디스크 주가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슬슬 쉬기 시작을 합니다. 솔직히 따라가기 버거운 가격대였는데 얼마까지 빠질지는 봐야 되겠지만 정말 뭐 100달러 수준만 오더라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을 좀 그동안에 소개해드렸던 것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미국 반도체주들은
순항 중이다. 일시적으로 빠졌다. 뭐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이런 잡음 때문에. 자, 하지만 상대적으로 협상의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고 앞서 우리가 충분히 경험했던 것처럼 트럼프발 악재는 거의 타코의 개념으로, 타코 트레이딩의 개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주식들도 뭐 이 정도 말씀드리겠는데 다음 주에는 뭐 전략 국강 정도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미국 주식 얘기를 좀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그 한국 주식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국 시장이 좋죠,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가 시장을 완전 압도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외국인들 매수 자금이 아주 뭐 급격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예. 9월 들어서 외국인들 순매수가 코스피에서 대략 한 7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말씀 잘못 드렸네요. 네. 최근 들어서 9월 들어서 이후에 그런데 근래에 한 5거래일 동안 지금 얼마를 사들이고 있냐면 지금 보시면 한 5조 그죠? 예, 5조 한 5천억 정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반도체 중심으로 사들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중심으로 예를 들면 지금 코스피가 3,600이 열렸단 말이죠. 3,600이 열려서 우리 뭐 사실 뭐 5천 코스피 5천 시대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럼 그 주도 종목이 뭐가 될 것이냐? 전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섹터 종목군들이 반도체 쉬면서 따라오거나 뭐 같이 올라오거나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부 이 정부에서는 증시 부양에 대한 어떤 의지가 확고하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웬만한 진짜 큰 초대형 지속적인 초대형 악재를 제외하고 숨고르기가 있더라도 증시는 계속해서 꺼지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내년까지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저는 반도체 이 슈퍼 사이클이 뭐 사실 뭐 27년이 정점이다 뭐 얘기들 많이 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걸 다 떠나서 내년에도 호황이 이어진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가고 싶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가 3,600선을 이렇게 좀 넘어섰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개파락이 나오겠죠.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개파락 나왔다가 추가적으로 빠질 수도 있고요. 그죠? 다만 속보로 전해졌듯이 트럼프가 한 발 뺐죠. 뭘 뺐냐? 시진핑 만날 일 없다. 그죠? 에이펙에 오지 않겠다. 하지만 에이펙에 오겠다.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또 지난 주말에 워낙 간밤에 미증시 낙폭이 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우리 시장이 전략 후강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좀 많이 빠지는 게 좋겠죠. 많이 빠져서 움직이게 되면 뭐 하루 이틀 정도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월요일 날 개파락한 다음에 좀 낙폭을 줄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건 3,400선을 그래도 지키면서 움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 주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신고까지만 코스닥은 아직 고점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아직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죠? 올라갈 폭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굉장히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월요일 날 좀 빠질 겁니다. 그죠? 좀 빠질 겁니다. 그래서 뭐 이평선 이런 거 큰 의미를 둘 건 아니고 악재가 지속 가능한 악재냐, 일시적인 악재가 될 것이냐, 개인적으로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개파락폭이 크게 되면 전략 구강에 낙폭을 줄이는 흐름도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시장 얘기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현상의 반도체 전성시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개월 동안 반도체 투자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성과를 많이 만들고 계실 것이고 또 거기에 또 후발 소부장 종목군들 역시 좋은 흐름으로 정말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를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그죠? 정말 철저하게 소외된 분들도 많고 그죠? 또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그냥 이 반도체 정상 시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내년에도 이 슈퍼 사이클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종목들 좀 보기 전에 어떤 이슈들이 그간에 좀 있었는지,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또 출연을 못하고 우리 명절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볼 거는 오픈 AI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그죠? 동맹을 맺었다. 오픈 AI에 거의 700조 규모의 스타게이트 여기에도 합류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칩, HBM 월 90만 장을 요청했습니다. 월 90만 장. 그러면은 사실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월 생산할 수 있는 규모가 한 40만 자 중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2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향후 6년, 7년, 8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종목군들의 어떤 매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내용이죠. 물론 의향서입니다. 이게 정식 계약을 한 건 아니죠. 자,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야, 우리 월 90만 장 필요한데 만들 수 있어? 준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에이펙에도 뭐 젠슨항을 필두로 해서 샘 올트만 다 한국에 옵니다. 추가적인 재료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 영향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9만 원 넘어섰고요. SK 하이닉스 40만 원 넘어섰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죠? 진짜 대단한 진짜 상황입니다. 예. 자, 저희가 뭐 한두 달 전에나 아니면 2, 3개월 전에, 3, 4개월 전에 사실 상상도 안 했던 거죠. 여러분들 삼성전자 9만 원, 제가 10만 전자 간다라고 5만 원대부터 계속해서 확고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10만 전자 이제 한 6천 원 남았습니다. 5천 원 남았습니다. 5천 원. 물론 월요일 날 좀 떨어지겠죠. 예.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오픈 AI와 AMD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AMD가 10% 지분을 주고, 이거 정말 묘수라고 보여져요. 1,000억 달러 규모예요. 1,000억 달러 규모.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할 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AMD의 삼성전자 AI 가속기에는 삼성전자 HBM3 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수혜로 삼성전자 흐름이 주가가 좀 좋았던 거라고 보여줘요. 앞서 말씀드린 MI350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죠. MI450도 삼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세 번째 볼 거는 메모리 기업들이 계속해서 물량 조절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D램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소위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모두 물량 조절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진짜 막 2, 3년 전만 하더라도 2022년 말까지만 2023년 그죠? 까지만 하더라도 공급 과잉에 대한 이런 우려들이 컸어요. 그래서 그때 감산도 하고 했던 거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해서 바닥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 철저하게 공급 부족 상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CSP,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글로벌 CSP 업체들이 대규모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막 몰려. 이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 부족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물량 조절도 하고 있어.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D램, DDR4 8기가짜리도 지금 연초에 한 1달러 정도 중반 정도 왔는데 지금 벌써 6달러, 지난달에 6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재고가 말이죠. 삼성전자 재고가 평균 재고가 한 6주 정도 지금 보통 이 3사 평균 재고가 한 건전하게는 정상적으로 들어갈 때 한 6에서 한 8주 정도 이렇게 사이 정도가 되는데 지금 뭐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한 2주가 돼야 돼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있고 그래서 평균으로 따지면 한 3주 초반 정도 3.3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만큼 타이트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내년도에도 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겁니다. 지금은 바닥치고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시적으로 한번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충격은 미중 관세 전쟁 관련한 잡음이 바로 이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충격이 클지 작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월요일 날 돼봐야 알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큰 분위기는 이미 업황이 턴어라운드에서 바닥을 이미 쳤고요. 큰 빅사이클은 이미 시작을 했고 이 슈퍼사이클로 오면서 이 슈퍼사이클이 쉽게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한번 노리고 물론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서 반도체가 조금 쉬면 다른 쪽에 좀 반짝거릴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일시적으로 좀 빠졌다가도 그 추세를 다시 돌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목들 좀 몇 가지 한번 볼게요. 그동안에 정말 쉬지 않고 제가 반도체주로 어떻게 성과를 만들어내고 수익을 내고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우리 같이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우리가 5만 원대 중반부터 그죠? 자, 투자를 시작하십시오. 이 5만 원대 있을 때는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라고 10만 원 갈 거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 10만 원은 기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난 5만 원 중반대 여기에서 삼성전자 10만 원 갈 거니까 이거 놓치지 말고 투자하시라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얘기한 거 제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대로 지금 얼마 올라요? 72% 올랐습니다. 72%. 제가 했던 얘기 있죠. 삼성전자는 주식 투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부동산 투자 대신에 시작하시고 제가 유튜브에도 조금 더 세게 얘기한 내용이 있어요. 뭐 방송에서는 뭐 적절치 않을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세게 해서 부동산 투자할 거 하지 마. 이거 투자해. 5만 원대 이거 사. 6만 원 그것도 괜찮아. 10만 원 넘을 거니까. 지금은 10만 원 갈 거는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계속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죠? 최근에 맥쿼리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2만 원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 보니까 대부분 한 10에서 11만 원 뭐 초반이나 요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처음에 5만 원대 시작할 때는 삼성전자 10만 전자 가는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 몇 가지 설명드렸죠. 뭐 파운드리, HBM부터 해갖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시작할 때는 3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왜냐면 2분기 때는 4.6밖에 안 됐어요. 4.6조. 3분기 때 8조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얼마예요? 10.5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네. 다음 분기에는 11조 뭐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빠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 투자는 계속해서 진행형이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Keep going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SK 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사실은 이 바닥보다는 제가 한 이쯤 정도부터 따라가 봅시다. 야, 이것도 거의 그죠? 한 100%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죠? 야, 정말 SK 하이닉스도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그 다음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 우리 6월 달에 그죠? 바닥 투자 시작하십시오라고 해서 이오테크닉스가 얼마 올랐죠? 84%나 올랐습니다. 84%. 84%.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볼 게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거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2023년에서 2024년 올라오면서 반도체주들이 대거 급등을 합니다. 그때는 바닥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공급 과잉이었기 때문에 대규모 감산이 이루어집니다. 22년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0월, 23년 1월에 SK 하이닉스, 23년 3월에 삼성전자. 감산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닥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대부분 반도체 장비나 소부장 관련한 종목군도 그때 같이 23년과 24년 사이에 고점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이번 고점이 어딜까 이런 거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많을 거예요. 제가 이걸로 그냥 설명드릴게요. 이건 SK 하이닉스 아니고 이오테크닉스예요. 이오테크닉스. 자, SK 하이닉스는 이미 고점을 넘겼습니다. 신고가로 갔어요. 삼성전자 아직 고점을 못 넘겼습니다. 지금 이오테크닉스도 여기서 시작해서 전고점 28만 원까지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넘을 거라는 거죠. 넘을 거라는 거죠. 넘어갈 거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우리 원익 IPS 한번 볼게요. 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한번 볼게요. 원익 IPS 그죠? 장비단에서 물론 아직까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전공정 장비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원익 IPS는 거의 선발로 움직였단 말이죠. 그때 우리 3만 원대 이거 뭐 이 시간 통해서 투자를 시작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3만 원대였고요. 지금은 한 6만 원대 정도 됩니다. 한 100% 올랐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앞선에 있었던 고점을 얘는 넘기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SK 하이닉스가 고점 넘겼다. 삼성전자 고점 넘어갈 것이다. 10만 전자 넘어가면서 다른 소부장 종목군들 고점을 향해서 23년과 24년 또 앞선에 만들었던 고점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고 넘어가는 종목군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얘도 지금 넘기고 있죠. 원익 IPS. 그렇죠? 자,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8월 30일에 하나마이크론. 8월 30일 날 제가 이 국고초 방송에서 못 오른 바닥주로 하나마이크론, 네, 후공정 테스트 장비 업체
패키징, 뭐 첨단 패키징 수혜 종목이 되겠죠. 하나 마이크론은 2023년에도 제가 1월 달에 바닥 잡고 시작해서 정말 좋은 성과를 냈는데 이게 29,000원, 3만 원이에요, 고점이. 근데 지금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아직 열려 있다는 거고 이번 사이클은 이 앞선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것도 한번 볼까요? PSK 몇 가지만 볼게요. PSK도 바닥 잡아드리고 지금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4년에 만들었던 고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여기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하나머티리얼즈, 뭐 FST, HPSP, PSK 홀딩스, 진짜 바닥에서 움직이지도 못했던 YC, 뭐 이런 종목들도 다 지금 순항 중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반도체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달려가고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달려간다. 물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략은 어떻게 간다갔다 일부 비중을 완급 조절. 많이 올랐어? 일부 차익하고 좀 빠져? 또 좀 사고 절반은 계속 깔고 그래서 장기간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건 미국 주식도 그렇게 해도 되고 한국 주식도 그렇게 해도 돼요. 첫 번째는 반도체 중에서 먼저 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고 두 번째는 아직 못 움직인 종목군들이 있어요. 최근에 이번 주에 들어서 뭐 예를 들면 명절 직전에는 DI 같은 종목이 정말 안 움직이다가 바닥에서 거의 상한가로 움직이는 것처럼 급등을 했고 바닥 탈출을 시작했고 전날에는 또 한미 반도체가 그런 흐름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닥에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도 여전히 기회가 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미중 이런 갈등의 잡음이 다소 미국 시장을 급락시키고 반도체나 기술주들 빠졌지만 다음 시장에 우리가 좀 영향을 주겠지만 전체적으로 큰 어떤 그림은 계속해서 그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슈퍼 사이클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반도체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이번에 또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